안녕하세요, 보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과학고 꼴등에서 시작해서 포항공대 수석 졸업까지 진행하는 제 공부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공부 팁들을 이제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볼까 합니다. 일단은 저는 이제 과학고 처음에 진학할 때 사실 촌에서 공부를 했어요. 촌에서 양산에서 공부를 해서, 그 당시에는 양산이 아주 논밭이었거든요. 노롱용 잡고 그런 시절인데,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행학습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했어요. 그러니까 생기는 사건이, 배치고사를 딱 치니까 92명 중에서 88등을 했나?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.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엔 전교 1등뿐이 안 해봤으니까, 거의 그랬으니까. 그래갖고 이제 딱 이게 내 인생이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 그때 잘 이겨내고 어쨌든 이제 포항공대에 우선 선발로 입학하고 수석 졸업까지 이제 갔어요. 그러니까 좀 이제 추가로 좀 설명을 하자면, 그 당시에는 포항공대가 카이스트보다 점수가 높아가지고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는 사실 서류도 안 넣었었고, 그런데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,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, 성적이란 거는 시간 곱하기 효율이에요. 이제 소위 말하는 시간은, 내가 학습하는 시간을 늘리면 이제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겠죠. 그 다음에 효율이란 거는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냐, 또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내 두뇌의 사이즈,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, 선생님은 머리가 좋았겠죠,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교 들어가서 IQ 테스트 이런 걸 했어요. 이런 걸 하면 담임쌤이 하는 말이, 이제 저를 부르더니, 성우가 네가 우리 반 IQ가 꼴등이다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면서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다, 그런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, 이런 말을 하더라고. 근데 저는 이제 그렇구나, 애들 뭐 너무 똑똑하구나,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중간고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적은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. 올라가기만 하고 뭔가 딱 시험을 잘 치는 방법, 이런 걸 깨우치고 나니까 이제 대학 가서도 거의 모든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. 이제 그러면 좀 이야기를 해보면, 첫 번째는 당연히 시간을 늘려야 돼요. 당연히 시간 부분인데,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운동을 많이 했어요.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체력이 남들보다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남들보다 좀 많이 부을 수 있는 장점은 일단 있었어요.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효율 부분인데, 제가 시간을 많이 올려서 거의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공부만 했어요. 거의 공부만 했는데 진짜 잠을 거의 안 잤어요. 근데 요즘에 과학고생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자습 시간 이럴 때 이제 애들 많이 자거든요. 저는 그때 단 한 번도 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되게 깐깐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다가 중간에 뭔가 한계에 부딪혀요. 그럼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,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투자는 최대로 다 했다. 안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줄이면 난 죽을 거고, 이거보다 더 줄이면 내 효율이 너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. 잠을 너무 안 자니까. 그래서 이제 효율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,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. 누가 있었냐면, 맨날 자는데 시험을 잘 치는 애가 있어요. 그래갖고 쟤를 한번 탁 쳐다봤는데, 제가 내보다 머리가 좋구나는 당연했을 거고, 근데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랐어요. 저는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, 시험 범위가 작으니까 처음에 딱 책을 펴서 시험 범위를 정독을 해요. 그리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정리하고, 뭐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풀어보고 하는 거죠. 근데 그러면은 뭐 대충 100점을 받으니까 다 해결이 됐는데, 이제 과학고에 진학하고, 어쨌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딱 똑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생기는 사건이, 일단 첫째로 내용이 어려워요. 두 번째로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. 그러면 이제 그때 생기는 사건이, 제가 하던 공부법을 그대로 고수하니까 시험 범위를 다 커버를 겨우 하는 거예요. 겨우 하고 나서 생기는 사건이, 이렇게 범위가 이만큼 있으면 앞에 부분은 이제 공부한 지 좀 된 거예요. 그럼 뒷부분만 기억나고 앞부분을 또 까먹어요.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더라고요. 이제 그게 굉장히 깝깝한데,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. 정말 많고, 그래서 이제 제가 걔를 보면서 뭔 짓을 했냐면, 공부를 할 때 대충 여러 번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. 걔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면 이만큼 보는데 정말 대충 보는 거예요.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, 꼼꼼하게 보나 대충 보나,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꼼꼼하게 봐봤자 대충 보던 거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걸 대충 한 10번 딱 보는 순간, 그때 생기는 사건이 꼼꼼해지더라고요. 대충 10번을 보니까.
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한 시간은 비슷해요.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스캔을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숲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볼 수 있게 돼요. 전체적인 흐름. 이제 과학에서도 중요하고 제 생각에 수학에서도 중요해요.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흐름이란 거, 이 단원에서 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때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게 갑자기 보이기가 시작해요. 보이기가 시작하면서 큰 틀이 잡히고, 그러니까 효율이 갑자기 극단적으로 높아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뭔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을 조금 줄였는데도 효율이 높아지니까 성적이 더 잘 나오기 시작해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효율, 저만의 효율을 높이는 법 이런 걸 갖다가 좀 튜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생긴 사건이 이제 대학교 같은 데 가서도 웬만하면 시험을 칠 때 남들보다 공부를 더 안 했어요. 맨날 놀았어요. 놀아고 노는데 시험 기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집중해서 딱 하니까 성적이 남들보다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공유해주고 싶고, 그러면 이제 예비 고등학생들, 이제 어쨌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,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. 제 생각은 이제 시험이다, 어떤 시험이다, 그럼 시험 점수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제 항상 그렇지만 시간 곱하기 효율은 맞아요. 당연히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효율 부분이에요. 효율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머리가 안 좋다 이런 거 가지고 핑계를 대고 멈추지 마시고,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하고 공부를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머리가 좋아서 효율이 애초에 좋은 애들, 이런 애들은 그 자기 갈 길 가라고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.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, 변화를 줄 수 없는 영역이니까.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효율을 바꿀까,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. 자, 다음에는 이제 시간을 늘리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, 그리고 시간 공부를 이제 저한테 상담하는 학친구들이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,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했다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했다의 기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줄 거고, 따로. 그 다음에 효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. 여러 편으로 좀 쪼개가지고 한 일주일에 1개 정도씩은 영상을 좀 올려볼게요.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